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6 월드컵에서 못 볼 수도 있는 축구스타 베스트 10위를 선정하였습니다. 골키퍼에는 돈나룸마입니다. 슬로베니아의 오블락은 애초에 월드컵 진출이 확률이 낮지만 돈나룸마의 이탈리아는 나가야 하는 대회를 한 번도 못 가본 선수입니다. 2018년 부폰의 백업이었던 돈나룸마는 팀이 스웨덴에 패해 진출 실패를 경험을 했고 2022 월드컵은 북마케도니아에게 패했습니다. 이번 2026 예선에선 노르웨이에 밀려 플레이오프로 가게 되었는데 이탈리아 축구 역사상 골키퍼가 전성기에 월드컵을 연속 3번 못 나가는 건 지금까지 없던 일이었습니다. 돈나룸마는 2026년 3월까지 또다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압박과 공포 속에 살아야 합니다.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이번엔 돈나룸마의 입성을 허락할까요? 첫 번째 수비수에는 린델러프입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충격적인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감독들이 스웨덴의 공격 재능을 살리기 위해 라인을 끌어올리게 된 게 시발점이었죠. 이로 인해 수비 뒷공간이 광활하게 열렸고 상대 역습 한 번에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스웨덴의 주장이자 수비 핵심이었던 린델레프는 예선 기간 중 가장 중요한 9월과 10월 2연전에 햄스트링 및 사타구니 부상으로 결정했고 컨디션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린델레프가 빠지자 후방 빌드업과 라인 컨트롤이 망가지고 말았고 B조에서 슬로베니아와 코소보에게 쫓아밀리며 조 최하위라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에는 아미르 라흐마니입니다. 코소보 축구의 심장이자 유일한 월클급 수비수인 라흐마니는 팀을 본선 직전까지 이끌었으나 스위스란 큰 벽에 막혀 넘지 못했습니다. 프랑코 포다 감독은 라흐마니를 중심으로 한 끈끈한 두 줄 수비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코소보의 수비에서 라흐마니는 상대팀 에이스인 엠볼로, 알렉산더 이삭 등을 전담 마크하며 지워버렸죠. 문제는 코소보란 나라의 선수들이 라흐마니와 같은 기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라흐마니가 커버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졌고 경기 후반 75분 이후 체력 저하가 뚜렷했습니다.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하며 승점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폴리 클럽에서의 동일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빌드업의 시발점이자 세트피스 공격 가담의 핵심이었던 라흐마니가 공중볼을 따내야 코소보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 즉 상대팀 입장에서 라흐마니만 뚫으면 골이다란 인식이 컸고 실제 공략도 그러했습니다. 놀랍게도 라흐마니는 알바니아 국가대표로 첫 국대 데뷔를 했는데 코소보가 2014년 피파 회원국이 되면서 코소보 국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수비수에는 에드몽 탑소바입니다.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의 주역인 탑소바는 2026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가장 비운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개인 기량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아프리카 예선은 조 2위는 월드컵 직행이 불가한 시스템이었고 팀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탑소바를 울게 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중원에서 창의성이 부족해 센터백인 탑소바가 직접 공을 몰고 하프라인을 넘거나 롱패스를 뿌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탑소바는 예선에서 2골을 넣을 정도로 공격 가담이 많았죠. 다만 이렇게 탑소바가 공격 작업을 위해서 올라간 사이 상대팀들은 그 뒷공간을 노리는 카운터 어택 전략을 썼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승점 21점을 얻어 조 2위를 기록했지만 2위 팀 중 상위 4팀만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룰에 의해서 2위 간 순위 경쟁조차 밀려 탈락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엔 데이안 쿨루세프스키입니다. 스웨덴은 예선 조별리그에서 슬로베니아 코소보에게 밀리며 조 최하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쿨루세프스키는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부상 악재가 그의 발목을 잡았는데 가장 중요했던 9월과 10월 예선 기간 동안 무릎 수술 및 재활로 결정하거나 벤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레이안 포터 감독은 쿨루세프스키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술을 구상했는데 그가 빠지자 스웨덴의 창의성은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중앙에서 공을 운반해줄 선수가 없어 단조로운 측면 크로스에만 의존하다 상대의 밀집 수비에 막혀 답답한 경기가 이어집니다. 출전을 했을 때마저 공격수들과 동선이 겹치면서 서로의 공간을 잡아먹기 일쑤였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은 네이션스리그 성적 덕분에 기적적으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얻었지만 쿨루세프스키의 홈 회복 없이는 본선행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엔 이브 비수마입니다. 토트넘의 중원사령관 비수마는 말리 대표팀에서 전술적 중심이 돼야 했습니다. 톰 생피의 말리 감독은 2025년 9월 중요한 예선을 앞두고 비수마를 명단에서 제외시킵니다.
겉으로는 비수마의 부상 회복이 덜 되었다 하였지만 현지에선 전술적 견해 차이와 교율 문제로 인한 갈등설이 제기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비수마가 빠진 말리의 중원은 가나와 마다가스카르의 압박에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비수마가 출전을 했던 경기에서 말리가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그가 결정한 경기에선 팀이 급격히 무너지는 이른바 의존증에 시달렸습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는 은디디입니다. 레스터시티에서 무려 8년을 보냈던 은디디는 강태 대체자로 레스터에 합류해 팀의 강등과 승격, FA컵 우승까지 팀의 롤러코스터를 모두 경험한 중심 미드필더였습니다. 국대에서 은디디는 나이지리아를 이끌고 2026 월드컵 아프리카 플레이오프 결승까지 진출시켰지만 콩고 민주공화국과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은디디의 수비 실수로 상대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수비 실수와 팀 전체의 멘탈 붕괴로 인해서 월드컵 티켓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미드필더는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입니다. 조지아의 마라도나라고 불린 크바라츠엘리아는 인구 380만의 최고의 스타였고 유로 2024 본선 진출로 월드컵 진출 희망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예선 같은 조에 스페인, 튀르키예 강팀이라는 큰 벽 그리고 얇은 선수층의 한계를 조지아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상대 팀들은 당연히 조지아의 전술이 기승전 흐비차임을 간파하고 그에게 두세 명의 수비수를 붙였을 정도. 흐비차는 트르키예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득점을 기록하는 등 개인 기량을 뽐냈지만 그에게 쏠린 수비를 역이용할 동료가 없었죠. 스페인에게 7골을 허용하는 수비진, 네이션스 리그 성적 부족으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조차 따내지 못한 조지아. 유로 2024 16강 진출 기적은 월드컵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수에는 알렉산더 이삭입니다. 리버풀의 스트라이커이자 최근 프리미어리그를 활용한 이삭이지만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그는 전방에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창의적인 미드필더 에밀 포스베리의 노세어와 쿠루셉스키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삭은 공을 받기 위해서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야 했고 그가 가진 최고의 무기 박스 타격 능력을 스스로 거스야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전임 욘달 토마슨 감독과 현 그레이엄 포터 감독 모두 이삭과 요케레스의 공존을 시도했지만 두 선수 모두 중앙지향적인 성향이 강해 상대 수비 블록 안에서 동선이 자주 겹쳤습니다. 이삭이 측면으로 빠지면 중앙이 비고 중앙에 머물면 공간이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수에는 빅터 오시멘입니다.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 오시멘에게 이번 월드컵 예선은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는 팀 공격을 혼자서 끌고 갔으나 마지막 순간 불의의 부상으로 월드컵 티켓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오시멘은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인 베냉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을 조 2위로 끌어올렸고 아프리카 플레이오프 준결승 가봉전에서 연장전 멀티골을 터뜨리며 4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원맨쇼로 팀 득점의 80%를 책임졌지만 운명의 플레이오프 결승전 콩고 민주공화국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반 종료 후 교체되었습니다. 오시멘이 빠진 나이지리아는 공격이 사실상 실종되었고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며 탈락을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오시멘 말고 플랜 B가 없었죠. 마지막 공격수에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37살의 노장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예선이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도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유럽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안긴 노장의 투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예선 기간 동안 팀의 주포로 7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제 몫을 다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예선 때와 비교하면 절반이나 득점이 떨어졌는데 이전과 비교해 중원에서 지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공을 받기 위해서 2선까지 내려와야 했고 박스 안에서 수적 열세로 이어집니다. 상대팀 입장에서 레비만 막으면 폴란드 공격이 무뎌진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제 폴란드는 네덜란드에 밀려서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험난한 단판 승부들을 거쳐야 합니다. 클래스는 여전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인 레반도프스키, 그의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월드컵에서 볼 수 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